나 친하게 지내는 지원생이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이제 전화를 받자마자 그러는 거야. 선생님, 이쯤 되니까 이제 저만 쏙쏙 빼놓고 채용을 하는 것 같다. 정말 힘들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노력해서 뭘 하냐. 이제는 이쯤 되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기회가 없는 건지 실력 기회 다 없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막 쏟아내면서 그 막 수화기 너머로 그 울먹이는 막 숨소리가 들려. 그 숨소리에 막 이제 울먹이는 이제 음파도 있지. 그 음파 한마디 한마디가 막 이제 내 가슴에 꽂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자인데 나는 마음이 정말 어떻겠어. 그렇게 듣다가 먼저 말을 좀 해줄까? 그러다가 그냥 가만히 들었어.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라고 기다려줬어. 한참 그렇게 1시간을 들었을까? 근데 이제는 막 다 쏟아낸 것 같아. 괜찮아진 것 같아. 이제는 이야기로 해도 되겠지 하면서 딱 3가지를 얘기해줬던 것 같아. 첫째는 뭐냐면 너 거의 이제 다 왔다고. 자, 너가 가야 할 목표가 100인데 이미 90까지 와 있다고. 근데 왜 포기하냐고. 취업을 하려면 딱 100까지만 오면 되는데 너 지금 90에 와 있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봐. 취업은 결과가 딱 하나잖아. 합격, 불합격. 그래서 몰라. 내가 90까지 왔는지 80까지 왔는지 99까지 왔는데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취업은 어때? 그냥 떨어지면 내 노력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좌절감이 더 크게 다가오지.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거야. 내가 한 노력의 어떤 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해주면서 막 격려를 해줬어. 근데 이제 격려만 하고 끝 이러면 좀 그렇잖아. 대안을 줘야지. 그래서 이 친구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때 그 다음날에 다시 전화를 했어. 내가 너 점수 90점 준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과제를 2개씩 줄 테니까 그 과제를 할 때마다 0.5점 막 1점 이렇게 준다고 했어. 눈앞에 어떤 결과를 주면 내가 정말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잖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이 어려운 건 어떤 정성적인 노력들이 정량적으로 측정이 안 돼. 그러면 이 정성적인 노력들을 한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자, 이러면서 이 친구한테 이제 과제를 주기 시작한 거야. 과제를 막 잘 못하면 막 0.5점 아니면 막 마이너스 1점 막 주기도 하고 그랬어. 이번에 좀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2점 주기도 하고 너 약간 불성실한데? 이거 마이너스 3점 이러면 선생님 더 달라고 이러면서 좋은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됐지. 그리고 2번째로 그 친구의 좀 강점을 얘기를 해줬어요. 강점을 왜 얘기를 해줬냐면 이제 좌절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본인에 대한 강점도 몰라요. 근데 취업은 뭐야? 자신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밀고 나가야 돼. 근데 이 좌절감이 계속 반복되면 강점도 못 찾고 자기 성찰도 안 되니까 이거를 내가 좀 대신 해줘야겠다 싶어서 강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 친구가 그때 흥미로웠던 게 적응력이나 사람을 캐치하는 게 진짜 빨라. 그때 스터디를 같이 했었거든. 근데 그때는 이제 스터디를 하고 나면 꼭 학생들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부터 이게 막 돈가스만 먹고 꼭 내 앞으로 물을 가져와. 내가 식사하기 전에 이제 뭐 물을 좀 먹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캐치한 거야. 그리고 내가 하도 돈가스만 먹으니까 자기는 돈가스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따라 먹게 됐대. 이게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먹다 보니까 맛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친구 얘기도 들었었는데 해외에서 외국인들하고 이제 같이 살 때 매운 거를 많이 안 먹었대. 근데 이제 걔네 그 친구들하고 살다 보니까 매운 것도 잘 못 먹겠대 이제는. 그리고 뭔가 이 친구가 막 뭔가 체계화라든지 조직화라든지 문서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스터디하는 친구들 막 자기가 다 모아가지고 막 모임 만들고 막 수업한 내용들 정리해서 막 배포하고 그랬거든. 조직화나 문서화 체계화에 진짜 뛰어나.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들을 막 해주면서 이게 너 강점이다. 이렇게 너를 쳐다보면서 애정을 갖고 너의 강점을 찾아주는 사람도 있다. 너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고 이런 강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자신감을 줬어. 자, 그리고 3번째로 이 질문을 해줬어. 너는 너를 위해서 뭐를 해주냐고. 너한테 스스로 상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런 거 없대. 그래서 다시 돌려서 막 물어봤지. 언제가 가장 기분이 좋냐? 언제 기분이 좀 힐링이 되냐? 그러니까 자기는 좀 맛있는 걸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대. 근데 진짜로 이 친구를 좀 어떤 맛집을 데려가자 되게 행복해하면서 먹어. 그래서 그랬지 내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너한테 상을 줘라. 너를 기분 좋게 해라. 땡땡땡아, 이거는 정말 잘했어. 너한테 주는 상이야. 맛있는 맛집에 가서 밥을 먹자. 이런 식으로 상을 주라고 했거든. 내가 뭔가 되게 막 말을 잘한 것 같아. 그렇게 막 뿌듯해하고 있는데 걔가 다시 그래. 맛집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딱 5번 지원해 줄 테니까 너가 2만 원 가격 전으로 먹고 싶은 음식점을 나한테 보내라. 리스트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2만 원씩 지원을 해줄게. 5번. 근데 대신에 약속을 하나 걸었어. 대신에 너 취업하면 한정식 코스로 나한테 싸라. 한정식이 아니면 실장님 회 세트. 실장님이 막 회 썰어가지고 직접 가져와서 막 회 부위마다 막 직접 설명해 주시는 그 실장님 회 세트가 있어요. 자,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라 나를.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무 그 친구를 막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준다라는 관점 좀 그렇잖아 서로. 그래서 너의 행복한 감정을 위해서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취업하면 그 턱을 나한테 쏴라. 그렇지. 나름 합리적이잖아. 그렇다고 이제 막 여러분들은 사주세요 막 그러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라는 얘기지. 내가 아까 그 처음에 말했던 점수 있잖아. 그 점수가 정확히 98.5점일 때 이 친구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다른 취준생들의 합격 수기를 비워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제가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좌절들, 이거는 사실 좀 머리로 해결이 안 돼요. 가끔 그런 말도 하잖아. 남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라. 합격한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무언가라도 일어나서 해라. 취미를 가져라. 자, 알아. 안다고. 머리로는 다 알아. 자, 근데 이 취업에서 떨어지는 자존감, 겪는 좌절감들은 이게 머리로 분석하고 이제 머리로 해결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자, 머리로는 이해를 가. 근데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잖아. 그리고 이 좌절이라는 게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좌절이라서 더 그런 거야. 처음 겪어보는 감정이니까. 자, 사람은 처음 겪어보는 감정을 느끼잖아. 되게 무서움을 느껴요. 되게 무섭고 두렵다고. 자, 머리로 이해는 더 한 가지. 나는 왜 그러지? 자기 자신한테 막 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안 돼. 나는 왜 이러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무기력한 거지? 자,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자기를 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럴 수 있어. 오늘은 기분이 좀 그래. 다른 걸 해야겠다. 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내 마음하고 좀 얘기를 더 많이 해줘야 돼. 달래줘야 된다고. 아까 내가 취준생의 이야기를 가만히 계속 들어줬다고 했잖아. 이런 방법도 너무 좋아. 어디든 좋으니까 내뱉고 위로받고 공감받고 때로는 친구들한테 힘들다고도 하고 쏟아내셔야 돼요. 자, 마음으로 오는 병은 마음으로 일단은 해결을 하고 달래줘야 돼. 이렇게 마음을 달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달래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움직이셔도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무언가는 꼭 하셔야 돼요. 너만을 위해서 너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가끔 취준생분들을 만나면 꼭 묻는 게 있거든. 본인을 위해서 본인에게 뭐를 해주냐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크게 없어. 뭐 저는 산책을 좀 자주 해요. 가끔 책을 읽어요. 뭐 음악을 들어요. 그거는 아니야.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취미를 하면서도 행복하겠죠. 하지만 이 취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본능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막 행복의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활동도 있지. 그런 활동을 하나쯤은 꼭 하셔야 돼. 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진짜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우리 막 도덕, 윤리 이런 건 배우잖아. 그런데 행복이라는 과목은 없었어. 아니면 감정 이런 과목도 없었지 사실. 우리 배운 적 있어? 없잖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감정들. 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어떤 행복이나 어떤 쾌락, 본능 이런 감정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 쾌락이나 어떤 본능이 나쁜 게 아니라고 봐. 자, 이런 게 있어야 행복이 있고 이런 행복한 감정들이 조금이라도 쌓여야지만 내가 어떤 좌절감을 겪었을 때 그 좌절감들을 좀 완충시켜주는 멘트 역할을 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주거나 자신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되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돼. 자, 그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든 아니면 뭐 덕질을 하는 것이든 뭐 여행을 뭐 소소하게 가는 것이든 뭐든 좋아. 나를 정말 본능적으로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 마음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상을 주는 거야. 아, 땡땡땡아, 이거는 정말 너가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너한테 상으로 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속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봐. 되게 행복해져, 생각보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잖아. 그 시점이 언제가 좀 좋냐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정말 좋아. 왜? 월화가 되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거든.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을 참으면 또 주말이 오지. 그러면 실제로 내가 느끼는 어떤 업무를 하는 강도라든지 취업 준비를 하는 것들은 2, 3일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나누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요일, 시점들을 정해놓고 좀 더 행복한 감정을 좀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 앞에 이야기들은 마음을 좀 달래주는 거였잖아. 이제는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머리로 이제 객관적으로 전략을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지. 자, 근데 여기 방법을 찾을 때에도 남의 말을 그렇게 듣지는 마.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 자, 나만의 특성, 나만의 성격, 나의 유형, 그런 특성에 맞추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 자, 예를 들면 나는 눈앞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뭐 점수화로 시켜서 나의 정성적인 노력들을 정량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지. 아니면 나는 좀 움직여야 되고 좀 현장에 나가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그럼 많이 돌아다녀도 돼. 어떤 정해진 정답이나 방법이라는 건 없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 봐야겠지.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런 방법들이 좀 잘 맞네.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 되겠지. 지금 시기가 정말 많이 힘들거든. 뭔가 이렇게 붕 떠있는 시기인 것 같은 좀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시기에 가끔 이제 어느 출강에 좀 나가면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들이 꼭 두 가지가 있었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가장 성취감을 느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였느냐는 질문을 던졌거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해.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어려웠지만 어떤 의미에서 제일 가치가 있었다. 정말 성취감이 컸다. 자, 그렇게 내가 듣다가 그럼 다시 물어보지. 자, 제일 어려운 일이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취업 준비는 어떻냐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취업 준비 정말 어렵지 않냐고. 그런데 아까 어려운 게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취업 준비 아니냐고. 그 취업에 대한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지 않냐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 하고 있는 거 너희들 진짜 용기 있는 거라고. 자, 자기 자신도 부단히 단련해야 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 사실은 우리 어른들, 우리 선배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취업률, 뭐 나라든지 우리 선배들, 많은 우리 어른들이 다 기여를 했겠지. 이러한 취업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 정말 사실 원래는 이 취업이 쉬워야 되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웃기고 너무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시 마음가짐을 잡는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는 거고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가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써줄게. 자, 두 번째, 모두가 이번 생이 처음이다. 그리고 사람은 참 암에 다른 말이다. 내가 라임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더라고. 사람은 삶을 알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번 생에 사실 처음이잖아. 처음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고 삶을 알아가는 존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하고 더 발전을 하겠지. 그만큼 처음이니까 서툴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장면들이 되는 거고 이런 장면들이 다시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그 치즈는 이 인생 속에서 겪는 수많은 장면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 근데 이 장면이 유독 혹독한 거지. 제가 애를 5명을 키우면서
많이 키우죠.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구간들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모든 노력을 다 쏟아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떤 시간과 기간은 꼭 와.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정말 괴로워.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시계를 보면 시침하고 분침이 언제나 겹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간에서는 겹치지 않는데, 근데 그 시간이 바로 11시. 11시에서는 시침과 분침이 절대로 겹치지가 않아. 근데 그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시간대는 바로 종이 울리는 12시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가 그 보상이 절정에 이르는 12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이 장면은 지금 11시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는 분침하고 기회라는 시침이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야. 언젠가는 12시가 울린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을 믿어줘야지만 그 분침이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정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만의 12시가 빨리 울리기 바라며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57TV의 지엄마와 너구메이였습니다.